네, 경제 현장 오늘 주간 증시 전망으로 이어갑니다. 시장 금리의 기준 역할을 하는 미국의 10년짜리 국고채 금리가 지난주 한때 연 5%를 넘어섰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되면서 고금리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글로벌 금융시장에는 불안한 기류가 흐르고 우리 증시의 코스피도 2,400선이 맥없이 무너졌죠. 글로벌 금융시장 자세히 분석해보고 이번 주 증시 전망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이경민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장 나오셨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미국의 국채금리 10년짜리 계속 부동산에서도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5%를 한때 장중에 넘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증시도 상당히 부담을 받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증시에는 지금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일단은 8월부터 이어져온 채권금리 상승세가 레벨을 계속적으로 높여가면서 증시에는 계속 하방 압력을 높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9월 FOMC 전까지만 하더라도 채권금리 10년물 채권금리는 4.4%였거든요. 4.4. 네. 네. 그러니까 거의 한 달 만에 60bp 정도 레벨이 올라간 거죠. 굉장히 빠르고 레벨이 급하게 올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된다면 전반적으로 투자 시장에는 심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겠고 특히 성장주라든지 좀 재무 구조가 좀 취약한 기업들, 중소기업들 이런 쪽에는 여지없이 시장에 압박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최근 증시를 본다 하더라도 대형주 중에서 실적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는 종목들은 그나마 버티는 힘이 있지만 성장주 그리고 올해 많이 올라왔는데 좀 밸류에이션 부담이 높은 종목들은 좀 여지없이 많이 흔들리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미 국채금리 5%의 파장이 성장주와 재무구조가 안 좋은 기업들에 지금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이 지정학주의가 고파지니까 이것도 지금 금리를 높이는 요인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일단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은 보통은 안전자산 선호 심리로 채권 금리가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유가라는 변수가 중간에 끼어들면서 유가 상승 압력이 높아지면 채권 금리는 더 뛰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물가가 더 높아져서 채권 금리가 더 높아지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을 하는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그래도 10월 3일 날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한때 4.88, 4.89까지 갔다가 꺾였었거든요. 그러면서 4.6% 초반까지 갔다 다시 올라간 건데 이때 계기를 보면은 파월 연준 의장을 제외한 연준 위원들이 굉장히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해주기 시작했고 10월 3일부터 그리고 고용 지표에 대한 해석을 좀 긍정적으로 하면서 좀 시장 채권금리가 좀 안정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하마스 그리고 이스라엘 사태보다는 지금 연준의 통화 정책 그리고 물가가 더 오를 것인지에 대한 걱정들 무엇보다도 심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은 지난주 한 주 동안을 놓고 보면은 미국채 10년물 같은 경우는 4.5를 장중에 기록하기도 했는데 경제 지표는 전반적으로 안 좋았거든요. 지난 한 주 동안 미국의 경제 지표가 좋은 게 아니었어요? 네,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파월 연준 의장도 상당히 중립적이라는 스탠스를 보여주긴 했는데 자 그런 걸 보면은 5%까지 갈 만한 특별한 동력은 그렇게 세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투자 심리, 워낙 위축된 투자 심리, 그로 인해서 매도가 출회되는 부분들 이렇게 매도가 출회되면 채권금리가 다시 올라서 이 오른 채권금리가 심리를 또 압박하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아직까지는 좀 단단하게 만들어지면서 채권금리를 끌어올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리적인 요인으로 채권금리가 올라가 있는데 그럼 이 오른 상태 연 5% 10년짜리 잠시 장중에 올랐죠. 거의 5% 지금 직전에 있어요. 지금도 4.9% 후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또 다시 올라갈 것 같은데 이거 쉽게 떨어지기 어려운 거 아닐까요? 일단은 앞서 말씀드렸던 심리, 수급, 그리고 가격 이 삼각고리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언제 꺾인다, 언제 떨어진다, 지금이 고점이다 말씀드리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언제든지 5%를 언제든지 돌파할 수도 있는 시점이고 한편으로는 꺾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10월 3일 기점으로 보면은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10월 3일 날도 채권금리를 더 뛰게 만들 수 있었던 변수는 있었죠. 고용지표가 발표됐었는데 신규 취업자 수는 굉장한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많이 올라온 상황에서 그거보다는
임금 상승률이 둔화됐고 실업률은 예상보다 높았네라고 하면서 채권 금리가 꺾였거든요. 임금 상승률이 둔화되니까. 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은 시장이 바라보고 싶은 대로 시장을 해석하는 상황이라서 언제 꺾입니다라고 딱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제가 예상하는 그리고 기대하는 부분들은 10월 26일 날 있는 미국 3분기 GDP 성장률 발표. 26일 미 3분기 GDP 발표. 네, 그리고 그 다음 날 27일 있는 미국 PCE 물가. 이 두 가지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27일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네. 왜 이게 두 가지가 포인트냐면은 지금 미국 3분기 GDP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해서 연율한 게 4% 이상 나올 거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4% 이상이요? 연율로 1년 전보다 네. 굉장히 높은 수치네요. 원래 예상은 2분기 경기를 정점으로 3분기, 4분기 둔화된다라는 그림이었는데 2분기보다 더 좋은 거거든요. 미국 경제만 좋군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후행적으로 설명이 될 수 있겠죠. 아, 지금처럼 채권 금리가 급등을 하고 달러 인덱스가 오른 것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예상했던 그림이 틀려졌구나. 미국 3분기 GDP 성장률이 굉장히 높구나라는 것들을 예상을 하면서 후행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여기서 더 올라갈 것인가를 봐야 되겠죠. 네, 지금 올해 하반기 내년까지 GDP 성장률을 보면 전분기 대비 연율로 봤을 때는 1% 밑으로 갈 수 있다는 전망이 들어와 있습니다. 4분기하고 내년 1, 2분기까지요. 4분기 내년 1, 2분기는 그렇게 본다면은 3분기가 경기가 정점이고 이게 둔화된다라는 시그널들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27일 날 발표되는 PCE는 헤드라인 PCE가 최근 몇 달 반등을 했는데 이게 좀 둔화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코어 PCE도 좀 더 떨어지는 그림들이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럼 이 두 가지 지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경기는 정점을 통과하고 있구나. 두 번째로는 물가는 계속적으로 둔화되고 있구나. 앞서 말씀드렸던 고용지표에서도 임금 상승률을 갖고 시장이 꺾이는 모습들을 채권 금리가 꺾이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이번에도 물가 그리고 경기 둔화, 경기 정점 통과 이 두 가지 시그널이 좀 시장에는 좀 안도를 불안 심리를 좀 잠재울 수 있는 그런 고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러면 생각합니다. 3분기 GDP 성장률이 4%를 훌쩍 넘었을 경우에 이렇게 경기가 좋으니까 연준이 다시 금리 긴축을 더 강화하겠구나라는 생각보다는 물가가 좀 다음 날 발표되는 개인 소비 지출 물가가 좀 둔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긴축 발언보다는 조금 완화적으로 갈 수도 있겠다. 이런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네, 지금 보면은 3분기 GDP 성장률이잖아요. 지난 겁니다. 지나간 거니까. 네, 지나간 거고. 그리고 최근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을 보면 굉장히 비둘기파적인 발언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없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비둘기파적인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면 저는 그 다음에 11월 2일 날 한국 시간으로 11월 2일 새벽 3시에 FMC가 있는데요. 거기서 시장이 그렇게 불안정할 정도의 매파적인 발언은 좀 안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여튼 뭐 그렇게 된다면 시장이 조금 안도를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시장이 뭔가 약간 공포감이 좀 있는 듯한 맞습니다. 굉장히 충격을 받는 듯한 그런 분위기 아닙니까? 5%를 뛰어넘으니까 뭐 코스피 이전 400선도 맥없이 지금 무너졌는데 지속적으로 하방 압력을 받을 것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혹시 팀장님은 지금 상황을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는지? 여기서 등락이 좀 더 이어질 수 있고 좀 더 밀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레벨을 크게 깨고 내려가는 그림은 아닐 거다. 지금 레벨 수준 2,500, 2,350에서 70선이라고 한다면 좀 바닥을 다지는 과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앞서 말씀드렸던 대변수들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변화들이 조금씩 들어오게 된다면 뭐 자연스럽게 올라가겠죠. 내려온 만큼. 그리고 또 하나는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 가치 평가에 있어서 지금 2,370, 2,400선 이 지수대 PER이나 PBR이나 여러 지표들이 굉장히 바닥 시그널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PBR, 주가 수익 비율이라든지 PBR 전반적으로 볼 때 지금 2,370이나 2,400이 바닥이라는 게 좀 확인이 되고 있다. 네,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지지선으로서의 역할을 해줄 것이다라는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고 또 하나는 오늘 발표된 데이터인데요. 대변수에 굉장히 시장이 휘둘리고 있는데 한국 수출은 좋습니다. 한국 수출. 한국 수출이 조금 회복이 되고 있는 겁니까? 10월 20일까지 수출을 보면은 플러스 반전했습니다. 13개월 만에 4%대로 플러스 반전했고 또 하나 의미 있는 것은 조업일수를 감안한 일평균 수출 금액은 8%대 성장을 했습니다.
한국의 대비. 일평균 수출이 8% 늘었다. 네, 20일까지. 네, 특히 반도체, 핸드폰, 자동차 이런 산업들이 예. 수출 개선을 이끌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 수출도 개선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맞물리고 있어서 대외 변수, 그러니까 5%라는 금리에 대한 공포심만 좀 진정되게 된다면 네. 저는 밸류에이션 매력 플러스 한국 수출 개선 이 두 가지 모멘텀에 의해서 충분히 반등 시도가 나올 수 있다라는 전망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가격, 실적 대비 가격을 나타내는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낮은 수준이다. 주가지수 코스피 2,370, 2,400에서 그럼 PBR, PER 두 네. 가지로 보면 어느 선에 있는 거예요? 지금 평균적으로 지금 평균적으로 보면 2,370, 2,400 여기에 세 가지 지표들이 다 몰려 있거든요. 여기에. 네. 그래서 오늘도 보시면은 뭐 등락은 있지만 이 선을 지키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도 그리고 또 하나 의미 있는 것은 지난주에 코스피가 레벨 다운되는 과정에서 외국인이 샀습니다. 외국인이 그동안 좀 팔아오지 않았습니까? 아닙니까? 최근에 좀 샀습니까? 지난주 4거래일, 그러니까 화, 수, 목, 금 4거래일 동안 외국인이 8,500억을 샀거든요. 어떻게 본다면은 외국인 입장에서도 지금 코스피 가격 메리트, 밸류에이션 매력에 따른 좀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가장 많이 산 업종이 반도체입니다. 또. 반도체. 네. 업황이나 실적, 이 업황이나 실적 그리고 수출이 담보되는 업종들 위주로 사고 있어서 네. 외국인도 지금 레벨 2,400 이하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비중을 담아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대감, 뭔가 바닥에 왔다, 저가 매수 기회다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지나면 조금 더 떨어지고 맞습니다. 통계적으로 분석의 PBR, PER이 바닥권이라고 하는데 더 낮아지고 네. 하는 그런 불안감이 있어서 네. 증권회사에서 얘기한 얘기를 다 잘 믿기가 좀 어렵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지금 상황? 그래서 저희도 뭐 여기가 포인트니까 그러니까 채권금리를 정확히 얘기하기 어렵듯이 그리고 앵커분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은 심리가 워낙 위축돼 있거든요. 거기다가 국내 증시는 좀 수급적인 불안도 있죠. 반대매매라든지 신용이라든지 이런 물량을 소화해 나가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언더슈팅 또 흔들리는 모습들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매도에 동참하기보다는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좀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새롭게 투자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등락이 있을 때마다 좀 모아간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신다면 저는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대, 지수대에 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새롭게 투자하는 분들 금리가 확실히 떨어지는 때까지 좀 기다려라 이렇게 좀 주문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까? 확실히 낮아질 때까지 좀 기다렸다 하자. 그러면은 이미 지수는 2,500, 2,600 가 있을 거라고 그래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식이라면 비중을 좀 늘리고 싶은 분들 주식시장에서 네. 그런 분들은 혹시 관심을 갖는다면 어떤 네. 분야 업종에 대해 관심을 좀 가질 수 있을까요? 일단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수출이 좋고 실적도 수출. 어느 정도 전망치가 올라오고 네. 그리고 외국인이 사는 업종들이 대표적으로 반도체, 자동차, 조선을 사고 있고요. 반도체, 자동차, 조선. 네. 그리고 앞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금리가 확실하게 떨어진다라는 시그널들이 나올 때는 2차 채권금리가 급등하는데 최대 피해 종목 업종이었던 뭐 2차 전지나 인터넷도 짧은 매매로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도 그렇지만 지금 채권 투자자들 네. 채권이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해서 산 분들 피해가 막심합니다. 네. 뭐 채권이 어느 정도 안 올라갈 줄 알았는데 좀 맞습니다. 떨어질 줄 알았는데 계속 가고 앞으로도 장기간 고금리가 지속되거나 전망이 많으니까 네. 손실이 보통 큰 게 아니거든요. 네. 그분들 참 지금 시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주식시장이랑 좀 비슷할 것 같습니다. 이미 주식 투자 비중 어느 정도 담그신 분이라면 좀 기다리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새롭게 투자하시는 분이라면 지금 아직까지는 불안정한데 여기서 5%에서 등락을 보이는 과정에서 조금씩 담아가셔도 괜찮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냥 심플하게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CPI가 3.7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년 CPI는 2%대로 간다라고 합니다. 소비자 물가가 내년에는 2% 떨어질 네, 거다. 2%대로. 예. 그러면은 3.7에서 못해도 100bp 1%포인트 정도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그 정도의 채권금리 하방 압력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GDP 성장률을 본다 하더라도 지금 올해는 올해 전망치가 2.1이거든요.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너무나도 좋은 경기 흐름이죠. 예. 근데 2024년 전망치는 1%입니다. 미국의 2024년 GDP 성장 1%. 전망이요. 네. 그러면은 물가도 떨어지고 경기 모멘텀도 둔화되게 된다면
지금 가격의 고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드리긴 어렵다 하더라도 좀 길게 열어놨을 때 채권 금리는 우하향일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예. 이런 방향성에 따라 투자하시는 분이라면 지금 뭐 투자하셨다면 기다리시고 새롭게 투자하신다면 지금 가격대에서 천천히 들어가셔도 무리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채권 금리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채권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투자가 유리한 측면, 왜 유리한 측면이 있는 겁니까? 이렇게 장기로 금리가 떨어질 때 어떤 면에서 유리한 거죠? 일단은 채권 가격 메커니즘에 있어서 채권 금리와 가격은 정반대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물가가 안정되고 경기가 둔화되면은 채권 금리 하락으로 인한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 정도로 평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세 차익. 네. 또 채권 자체가 만기까지 가면 이자를 계속 받을 수 있기 있죠. 때문에 네. 원본은 또 보장이 되는 거죠. 네, 보도가 그렇죠. 나지 네, 않는다면.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 공공채라든지 국채 같은 투자는 뭐 안심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뭐 장기적으로 본다면 그런데 아마 지금 채권 투자에 들어오신 분들이라면 10년을 열어놓고 보시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동안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채권 투자의 방향성을 좀 읽으시면서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내려오겠다, 이 정도면 고점이다라는 판단하에 채권 투자도 사이클에 따라서 투자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이클의 투자라면 뭐 단기, 장기 이런 걸 봐가면서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경기 흐름이나 경기 물가 흐름에. 흐름들을 봤을 때 지금은 물가 전망이나 경제 전망, 경기 전망이 좀 둔화되는 시점이 지연됨에 따라서 채권 금리가 더 오른 것뿐이지 방향성 자체가 앞으로 미국 경기가 더 좋아진다, 물가가 더 오른다라는 방향성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경기와 물가 방향성이 우하향일 때 채권 금리는 우하향세를 보이면서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구간에 들어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주간 증시 전망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경민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장이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